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도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이라는 제목의 하이트 진로 종목 리포트입니다. 약간은 우리의 바람을 좀 담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리포트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리포트는 하이트 진로 종목 리포트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2월 9일이었습니다. 2월 9일에도 제가 신년 간담회 노트라는 하이트 진로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3월 10일자 따끈따끈한 어제자에 발간된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음식료, 유통업 섹터에서 기업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이마트, CJ 제일제당에 이어서 오늘은 하이트 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에서 어떤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리포트를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 방송 코너 말미에 하이트 진로를 굳이 꼽은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채널 고정하셔서 한 가지 팁 정도는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는 멘트 자체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지난해 맥주 그리고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로 본다면 국내 맥주 시장이 전년 대비 6% 정도 떨어졌고요. 수입 맥주 시장은 23%까지도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맥주 시장을 보면 전년 대비 9% 정도 떨어졌고요. 전체 소주 시장도 전년 대비 19년도 대비 20년도가 소주 같은 경우에는 4% 감소되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용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업소용 생산 라인을 가정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이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류 업계는 외식 수요가 굉장하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더 자주 술을 마신다라는 보도도 어제자 보도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B2B라고 하는데요. B2B는 이제 업소용 채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소용 채널에서의 비중은 맥주는 37% 감소했고요. 소주는 49%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백신에 대한 보급이 이제 가시화되고 접종하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가 되고 외식 수요도 증가하고 하다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연히 조금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리포트고요. 주류 업체의 실적 모멘텀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저하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체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 올해 21년도 1% 소폭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입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 물동량, 운송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체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 플러스 1%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매출액 부분으로 좀
환산해 본다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4.5% 정도 증가해서 2조 3,500억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 이상 성장을 해서 2,15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류업계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에는 낮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향양 조정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소주가 전년 대비 7.7% 상승할 것으로, 맥주가 2.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간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그리고 올해 전 분기 대비 실적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식 수요가 증가된다면 음료, 주류 시장의 회복이 예상됩니다. 전망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간담회 노트 2월 9일자 말씀드렸던 노트를 다시 한번 제가 소환했습니다. 20년도 리뷰, 21년도 프리뷰가 있었는데요. 결국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가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선점하면 흥행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이 흥행몰이가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주류 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시장 하면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 참이슬 그리고 진로이즈백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년도에는 일부 라인 증설 및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용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외형 확대보다는 일부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전략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수도권 시장 점유율 70%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은 2012년도 이후에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비용 증가보다는 수익성 개선이 조금 전망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시장을 보았을 때에는 과일 소주의 판매량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118%가량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액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 진로 차트를 한번 열어놨는데요. 이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점이 어디일까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낮았던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추세에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일부 추세가 완성되고 있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살펴보시고 그어보시고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제일 상단으로 올려본다면 일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맞게끔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 작은 네모 상자를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네모 상자를 그렸을 때에는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도 나쁘지 않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되돌림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추세 하단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서서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은 솔직한,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기업을 선정할 때에 체크해 보셔야 할, 주목할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널 고정을 하시면 10여 분밖에 안 되는 이 코너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다. 의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기업을 선정할 때에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개선은 물론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그 실적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21년도에는 그 실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음식료와 유통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여행, 카지노 업종이 있을 텐데 음식료 유통 섹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늦어도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섹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는 되어야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 추세 하단부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 하단부를 차곡차곡 높여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실적이 상반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이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하나를 더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제가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 두 리포트를 적어도 5개 이상씩 기업마다 보았는데 그래도 하이트진로를 꼽았던 이유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대응하시기에 수월하고 안전한 기업을 꼽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보면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백화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코로나 이전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다르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닥 권역에서 이미 매수 포인트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세가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이제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세를 보았을 때에는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추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넓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일부 저항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 상반기에는 나오는 기업, 그리고 저가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 매물대가 출회될 수 있는 저항이 없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본다면 하이트 진로의 차트가 일부 조금 더 추세를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친절한 보고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에 따라서 접근이 유효한 부분,
차트 저점을 차곡차곡 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매매 전략이 유효한 3월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살펴본 보고서, 자세한 보고서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보고서 직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도 함께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소식도 나누고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기분이 좋았던 실적은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그리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트레이딩으로 목표가 48,000원까지 한번 장기적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금투 보고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